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제가 매달 글을 써서 연재가 되고 있는 대학교 진학 정보지 나침반 36.5도 사호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과 입시 진학 진로 선생님들이 필수로 보고 있는 국내 유일한 월간지죠. 모든 서점에서 다 구입하실 수 있는 나침반 36.5도 사호인데요.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이 책에 지금 글을 연재한 지가 약 2년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현재 한국사와 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는 원문의 기록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등학교에는 국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반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과연 내용에 제가 이제 글들을 계속 지금 2년째 올리고 있는데 학생들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많이. 그간 여기 이제 나침반 36.5도 사장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이번 달에는 어떤 기사를 제가 썼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폐망 위치 과연 어딘가? 충청도냐 아니면 산동반도냐?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늘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 다음에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이지를 거의 차지하게끔 지금 제가 글을 써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페이지예요. 지금 전체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좀 안 되거든요, 잡지가. 많은 페이지들을 할애해주고 계시고요. 이 원고는 제가 어떻게 넘기냐면 매달 이렇게 써요. 한글 파일이나 이제 워드 파일로 타닥타닥 칩니다. 포인트, 글씨 포인트 한 10 정도? 10 정도로 쳐가지고 한 서너 장 정도를 꽈득 채우면 이런 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어떤 글을 좀 쓸까 항상 고민을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국에 계시는 또 나침반 36.5도를 교양서로 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A4 정도로 가득 채운 걸 한 3-4장 정도 보내고, 또 사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보내죠. 보내면 이 나침반 36.5도 편집부에서 좀 어려운 글이라던가 아니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하세요. 편집을 하시고 저랑 이제 주거니 받거니 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뭐 4-5번 정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디자인을 이쁘게 하셔가지고 이 편집부에서. 저는 이제 언제가 가장 흐뭇하냐면 요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많은 분들한테 읽혀졌을 때, 이해를 시켰을 때가 가장 흐뭇하고요. 오타가 없을 때, 실수가 없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실수가 나타나는 월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편집 과정이라든가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호응이 뜨겁다. 그래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왜곡된 한국사 복원을 위한 오늘도 이 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백제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인가?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마지막 위치는 어디인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관직명과 여러 가지 이제 사비백제의 기록들을 보면 어디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백제가 과연 공주부였을까? 웅진사비가 아니면 산동반도였을까? 보면 이제 당나라 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신이 있는 언덕이에요. 그럼 태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의도 총관, 신라 무열왕 김추추를 우의도 총사령관을 하는데 이 우의를 굉장히 숨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한데 우의는 딱 산동반도예요. 그래서 우의도로 가는 총사령관이다. 자, 그렇다면 백제의 마지막 위치는 산동반도다. 그리고 이제 양직공도에서는 백제는 옛날 레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때는 이제 공주 사비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배로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경주에서는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가 없죠. 이게 근데 뭐 옛날이라고 물길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시대는 1500년 전이에요. 네. 얼마 안 된 겁니다. 로마 말기죠, 거의.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이제 백마강과 황산벌 전투에서 지금 현재 산동반도에 백마강이 있고 백마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황산 진영도 있죠. 이 황산벌은 황산벌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삼국사기 원문에 뭐라냐면 황산의 언덕원이다. 그래서 언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벌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자가 이제 들판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백이 이제 또 김유신과 싸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황산벌 말씀드렸고 백마강은 지금 산동반도에 많다고 얘기했고요.
사비는 이제 사수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낙화암은 어디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낙화암 같은 경우는 삼국 사기에는 없고요. 삼국 유사에도 없어요. 삼국 유사에는 타사암이라고 합니다. 이 낙화암은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 이승유가 쓴. 거기에 이제 낙화암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정통 사서에는 낙화암 같은 건 없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의자왕이 왜 잡혔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백제가 망했는데 말이죠. 이 망한 백제의 땅을 발해와 신라가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충청도에 이제 웅진 사비가 있었다면 발해가 거기까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산동반도라면 가능하겠는데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기록이냐면 측천무라고 있어요. 당나라 때 이제 당나라 때 무주라는 국가를 건설한 이제 측천무 여왕이죠. 여왕이 이제 패망한 백제의 왕자를 보내서 이제 백제를 다시 건국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그 백제의 땅은 벌써 발해와 신라가 나눠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뿐 아니라 구당서, 신당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산동반도에 백제의 마지막 위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중요하죠. 백제의 부흥운동의 중심지. 자, 어딘가. 이렇게 보면 또 갈령, 천성, 또 임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 교과서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들도 깜짝 놀랄 거고, 이 책을 보시는 이제 전국의 진로진학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국사 선생님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갈령이 어디에 나오는 거야? 천성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임성이라는 게 삼국사기 36권에 나오는구나. 이 처음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자, 보시면 이거는 뭐 산동반도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백제의 마지막은 산동반도다. 자, 그렇다면 공주 부여의 유물은 뭐냐? 문영왕은 하나 달랑이죠. 그럼 그 많은 부장품들은 뭐예요? 백제라고 쓰여진 게 거의 없어요. 정확히 백제국이라고. 그리고 이제 산동반도에는 백제 그 사비시대 때 왕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지역명에. 뭐 성왕,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 뭐 그다음에 의자왕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또 백제의 8대 성씨들, 귀족 성씨들의 마을들이 산동반도에 다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는 뭐냐? 뭐 담로라든가 백제의 담로라든가 신라로 보시면 되겠어요. 무리가 없습니다. 한반도도 당연히 백제고 신라여야 되죠. 왜냐하면 일본까지 진출했으니까요. 교두보입니다. 한반도는 무조건.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서, 사료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고려 역사를 축소시키면서 한반도 내 해석으로 고착화하기를 시작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충청도, 전라도의 백제마저 그들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충청도, 전라도를 중국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반론을 하고 이런 역사 전쟁에서 이겨내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역사 해석으로 맞받아 쳐야 되나? 당연히 본토가 백제다. 니네 한반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웅진 사비는 어디냐는 거예요. 웅진 사비는 어디냐는 건데, 웅진 사비는 이 산동반도의 가장 유명한 또 가장 큰 도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고대부터 커다란 도시면 지금도 커다란 도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충청도에는 어떤 도시가 크죠? 충주, 청주죠. 그러니까 충청도고. 경상도는 어때요? 부산은 예전에 유명하지 않았어요. 동네라고 불렀고, 그죠? 그래서 경주, 상주, 그래서 경상도고. 전라도는 전주, 라주가 예전에 컸다. 이렇게 다 보면 되겠죠. 이 산동반도에는요, 가장 큰 도시가 연주예요. 그래서 기연, 옛날 고대 역사서부터 나옵니다. 연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제녕시가 유명하죠. 지닝이라고 하죠. 제녕시가 가장 큰 도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가 제남으로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남시도 있고, 그게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럼 큰 도시가 웅진 사비일 수 있겠죠. 또 곡부도 있습니다. 공자묘라고 얘기하는 곡부. 그렇게 4군데예요. 그 중에 2군데가 웅진 사비일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역사의 지역명을 가지고, 원소의 지역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웅진과 사비에 대한 지역명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선으로 따지면 말이죠. 왜냐면 웅진과 사비에서 도망간 의자강은 북쪽의 웅진성에 도착했는데요. 5일 만에 잡혔어요. 그럼 그 거리가 5일 내에 거리해야겠죠. 오늘은 또 이제 나침반 36조서 4월호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뭐 중학생이나 성인들은 교양서를 읽기 부족한 점이 없다. 뭐 15,000원이니까 뭐 밥 한두 끼? 네, 뭐 밥이 거의 10,000원이죠. 뭐 한두 끼만 아끼면 머리에 교양을 채울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극우 집회 참여인가? 여기서 가가지고 돈도 받고 스트레스도 풀고 자 나라는 망해간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자 폭력을 앞세우고 법을 어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명분을 세워서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이 아주 좋아하게 국내를 계속 내란 사태로 만들고 있는 집단을 도와주고 있죠. 자 5만 원을 받고 집회 가면 밥도 주고 소리도 지르고 무언가 하고 있다는 소속감도 느끼고 큰 문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문제의식을 못 가지면 못 깨어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지 아니면 깨어나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월간지, 전국에 퍼지는 월간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진정한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달 고군분투해 주시는 나침반 36.5도 사장님과 또 교양서로 나침반 36.5도를 전국의 도서관에서도 봐주시고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읽어주시는 전국의 책보고 채널 회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4월호 또 좋은 글 실어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책보고였습니다.